모시러 가볼 텐데 드디어 안철수 씨가 귀국을 해서 일주일 만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단독 비공개동을 하더니 나와 가지고 이제 서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당대표 내놨으면 좋겠다. 비대위원장은 내가 하겠다. 요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사실 안철수나 진중권은 정치적으로 비중을 크게 다룰 만한 인물은 아닌데 이슈를 주목도로 확 높여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야 저런 방식도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주인이었어. 당 내놔 딱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정치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어. 그때 왜 기억나시죠? 대선 후보였을 때 우리가 그 당을 만드냐고 얼마나 넷째 아들? 셋째 아들론 혹시 기억나세요? 김무성 원장님? 셋째 아이를 키우듯이 당을 건사했다라고 와이프가 먼저 얘기하고 받아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7번 철수했죠. 안철수. 참. 그러니까 매년 안철수잖아요. 철수죠. 철수가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안철수야. 그래서. 근데 지금 손학규 대표님이 참 말년에 고생이 많으시네.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도요. 이제 예를 들면 손학규 대표가 이제 백브리핑 하러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렇게 한 짓이 바른미래당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당대표 내놓고 비대위원장 내가 할래. 이렇게 직선적인 경우는 드물지 않아요? 아니 우리 2015년도 16년도에 그렇죠. 그런 거를 주장하다가 그때 왜 그 당 대표를 다시 뽑자. 문재인 후보는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당을 뛰쳐나가서 당을 만든 거잖아요.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당대표 물러나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원장을 만들었던 그 시기에 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성사될 것 같지 않아요? 손학규 대표가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버티기 어렵겠죠. 네. 100억은요. 100억은. 아니 본인도 돈 많이 썼다고. 국고보조금. 지금 최근에 새로 나온 그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배은만덕이라고. 배은만덕. 만덕산을 이제 배반한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지점도 있다고 봐요. 안철수가 저렇게 세게 나온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참여 안 하겠다는 확실한 표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우리는 안철수를 조금 더 이렇게 푸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근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돼요? 제가 사실은 이건 좀 궁금하던데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역구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손 대표가 절대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안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안철수, 손학규 두 분이 만난 건 정말 유사일에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 분쟁이 있지만 너 나가 그리고 내가 할게 그리고 나 싫어 이렇게 내놓고 둘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창당으로 바로 이게 안 되면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갈 수 있을까 아닐까를 결정하는 건 사실 돈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비례대표가 주인지 지역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비례가 7명 남아 있고요. 네. 나머지 지역구인데 손학규 기회하면 2,000을 빼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원래대로 바른미래당에 안 깨주고 가면은 얼마 100억 플러스 100억 200억인가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깨고 나와서 당을 만들면은 지금 당을 끌어갈 그리고 총선까지 갈 정도 돈은 만들 수 있는 건지가 상당히 이제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네, 제가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제일 큰 고민은 실제로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출마도 안 하고 대선 때는 자기 돈을 좀 원래는 돈이 있다고 해서 쓴다고 알려졌다가 안 썼다가 그걸로 욕을 먹어서 그거에 좀 썼다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자기 개인 돈을 쓰겠느냐. 출마도 안 하는데 뭘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창당에 관련된 것들을 정치 세력화에 드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 결정되죠. 왜냐하면 비례가 거의 다 하면은 출당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 대표가 버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둘의 결국 결론은 이제 한편으로는 돈 싸움으로 결정이 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 신당으로 쉽게 못 간다면 보수 통합
아유 차라리 그걸 하고 말 걸 내가 손학규하고 이러느니 하는 회한 이런 후회 이런 자, 게 그럼 제법 두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예. 손학규 대표는 당권을 내줄 것 같습니까? 저는 방법만 있다면 죽어도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버텼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선택은 데리고 나가 창당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분을 방법이 없죠. 안 되면 나가서 창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또 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지금 저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손학규 네. 대표는 자를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럼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럼 또 철수해야겠네. 그래서 여덟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안철수라면은 손학규 대표에게 비례를 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손학규 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분 조금만 보장해주고 이렇게 서로 딜을 해야지요. 원래는 어. 이걸 손 대표가 그걸 원했겠죠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음.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미 이제 안 된 거고 그걸 모양 있게 만들기가 참 아니 근데 어렵거든요. 끌어갈 동력이 없잖아요. 손학규도 자기 대부분 다 안철수계인데다가 그 양반이 이제 바라는 명분과 실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안 맞춰준 거고 처음부터. 아 근데 너무 당돌하다 그럴까요? 사실은 그런 그래서 방식으로 저는 저게 아까 말씀처럼 결국 저 안철수 대표가 신당으로 갈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 되면 굉장히 스텝이 꼬이는 거고 안철수도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아유 차라리 보수통합 가고 말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저쪽 한교안 측에서는 계속 콜을 저는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재밌다 봐요. 진짜. 야.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거 시간이 지연되면 구도상으로는 안철수 등 제3세력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아 저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서 양당 간의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 이제 저희가 2011년도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손학규 대표가 당의 대표이고 혁신과 통합의 대표가 이제 이해찬 대표였잖아요. 그때 이제 통합을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략 한 선거 총선 치러지기 전해 에 10월, 11월, 12월 이때 본격적인 논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총선 앞두고 1월, 2월 달에 이제 그 대진표를 확정 짓는 건데 지금 이제 1월이 한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2월 달 넘어가면 선거 거의 채비를 갖춰야 되고 후보를 확정 짓고 이제 등록도 하고 내지는 경선이 필요한 지역은 경선도 하고 전략이 필요한 지역은 전략을 하는데 그런 스케줄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더딘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루어진 별로 전례가 없다라는 게 전략가들의 분석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 위원장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로 해서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네 가지인가요? 조건을 내걸었지만 첫 번째인 탄핵을 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 주변이 발표를 했는데 그건 또 사실하고도 다른 거고 결국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교안 대표로 지분을 장악해서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키워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이 몸값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지금 자신을 유지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도 또 복잡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원진파와 홍문종파가 또 이렇게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손학규파와 안철수파와 또 특히 이제 유승민파 이렇게 3파전인 거고. 요게 마이너 리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텐트론도 얘기했잖아요. 빅 텐트냐 스몰 텐트냐 이제 이랬는데 풍찬 노숙 텐트라고 봐야겠죠. 대략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안심하시라. 그러면서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재편이 됐건 보수 통합이 됐건 뭐 정계 개편이 그때 선거 후에 이루어질 때 그때 들어갈 테니 당 잘 지키고 계시라. 이런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씨는 안철수 대표가 오면 내가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생각했던 스케줄보다 훨씬 빨리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걸로 서로 했던 얘기를 서로 조금씩 어겼으니까 서로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네요. 네, 딱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너 일찍 들어왔니? 그러고 너 안 내주니? 이거네. 아니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안 된다고 다 상정하고 만들어준 시나리오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패스트트랙이 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뜨거운 변수가 하나 생기니까 이 차제 어쨌든 지분이라도 조금 더 챙겨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 근데 때문이 제가 봤을 때 음. 안철수 씨가 좀 비겁한 게 예를 들면 손학규 대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제일 먼저 했던 그렇죠.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1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1 등 해가지고 엄청 노력해서 나름대로 정치개혁, 검찰개혁 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성과를 예. 이룬 거죠. 제3세력이 살 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것이고 근데 여기 아는-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는 끝까지 그냥 어. 본 거고. 푸나님 말씀을 드리니까 급 손 대표 입장이 동정심이 그러니까요. 생기는데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치겠다, 합상하는 그러네, 파트너가 진짜. 누구냐에 따라서 일이 성사되느냐 마느냐인데 그때 이해찬 당대표 그다음에 그 한교안 대표는 바깥으로 나가서 돌고 있고 그래서 4+1에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이 멤버가 있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까지 대표까지 그래서 4+1이라는 걸로 통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됐는데 만약에 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했는데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했을 거다 깨졌을 거다라고 본 거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 이제 그 안철수 씨의 캐릭터를 보면 재밌는 게 진짜로 우리가 온라인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도장 깨기 전문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민주당 깼죠? 깨고 나왔죠? 자기 가장 절친했던 공동대표였던 김한길과도 찢어졌죠? 박지원과도 처음에 박원순하고도 예, 찢어졌죠. 그러니 박지원과 찢어졌죠? 유승민과 찢어졌죠? 지금 자기의 바지사장이라고 했던 대리인이라고 했던 손학규하고도 찢어졌죠? 이런 캐릭터 역대적으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계속 봤잖아요. 안철수 대표하고 합쳤던 분들은 꼭 깨지는데 그게 이제 언제 깨지느냐였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손 대표에게까지 입증이 되는 거네요. 신기한 야 그럼 이분 주위에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혹시나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해도 또 깨고 이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이런 캐릭터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아까 신기하다. 얘기했던 거에 빠트려서 7번 철수가 있었던 게 박원순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2012년도에. 그다음에 2014년 5년도고요. 그다음에 유승민하고는 2017년이죠. 그다음 2018년이 있는 거고 2019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네요. 야 대단하시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그분 밑에서 또 어떻게 한 자리 해보겠다고 남아있는 분들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한 40석 넘게 이 다당제의 기틀을 만든 것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정치 뭐 개혁 그러니까 정치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지형을 좀 바꿨다.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당제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지역 기반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언론들이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들먹이는 게 호남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모든 지역에 다 앞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지역 기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계급 투표를 할 만한 뭔가를 끌어들여서 청년층의 어떤 뭐 지지를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대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손 대표가 이렇게 되는 게 지지부진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역시 양쪽의 축으로 갈라지는구나 하는 양자 싸움의 추세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와 함께 황교안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또 콜을 하고 안철수 대표는 다시 또 고민을 해보면서 말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국면이 저는 한 번쯤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황교안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밑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지가. 중도 보수 정당을 해놓고는 안 되는 건데 지금 해놓고 안 되는 건 다음에 철수죠. 사실상 비례정당 만들고 싶은 생각 아닐까요? 그런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저기가 비례를 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당권을 갖는 게 전제잖아요. 근데 생각도 못했던 손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깝깝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손학규 만나서 네. 당권을 달라고 해야지를 수백 번 연습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근데 그 연구를 한 결과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갑시다라고 하고 그건 내가 합니다.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그러면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자신과 정적인 운명을 함께 하려고 했던 그룹의 보고가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를.
들어오시면 모든 걸 다 안 대표 중심 체제로 구축을 해 놓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네, 안철수 씨는 지금 중도의 정치적 시장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국민의당 그 부류를 살짝 보수 쪽으로 더 밀어놓으면은 보수표를 깎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 중도만을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이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지은 것부터가 이제 안철수계가 들썩했거든요. 우리 중도인데 왜 보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대로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도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보수 쪽에 황교안 등이 부끄러운 그 보수스러운 중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이 양상은 20대 총선과는 상당히 다르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슨 뭐 미니 꼬마 정당들이 지금 지지율이 뭐 한 5%밖에 안 나오는 분들이 또 당권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또 다만 이제 안철수 씨는 좀 자기 그 소신대로 보수 뭐 통합이네 연합이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제대로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씨를 찍었던 표의 그 당시 표들은 그런 의미였다고 봐요. 중도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20대 총선 때는 오히려 더 개혁적인 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게 있죠. 예. 호남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인 거는 뭐 명확한 그렇죠. 사실이고 호남에서도 표가 간 거죠. 그게 이제 결과로도 사위로, 나타났고, 사위, 여수 사위. 결과로도 네. 나타났고, 그래서 본인도 그 바람을 혹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의외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호남이 이번에 소위 얘기하는 뭐 안철수 계라든가 이런 쪽 또는 뭐 정동영, 박지원 이런 분들한테 당선되는 표로서의 우위, 그러니까 다수표를 줄 선택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어쨌건 재밌어지네요. 지금 총선이 78일? 뭐 이 정도 남았거든요. 진짜 코앞에 와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각 정당들의 뭐 경선, 공천 그 과정 거치고 4월달 들어가자마자 날짜로 보면은 바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되겠네요.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지금 정치 일정표는 사실상 2월, 3월만 남아 있는 거라고 보면은 야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선거에 돌입하면요 각종 이슈가 들썩들썩해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너무 좋았던 어떤 시절을 지나고 나서 어떤 특정 순간부터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정치 이슈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 받기 싫다라고 또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잘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큰 흐름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요. 작은 이슈로 들썩들썩 거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엔 선거 끝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 저는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민주당이 상당 부분 고전할 거라고 하는 예상을 많이 내놓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등의 입장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를 상당히 부추기고 특히나 이제 어떤 나라의 개혁을 바라는 입장 또는 젊은 층들의 투표를 조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소극적으로 만드는, 그렇게 하려면 계속 뭐가 시끄럽고 뭐 맞아요, 갈등적이고 조금 염증을 일으키는 이슈가 등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냥 아예 다 정치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그래도 차라리 더 유리하다. 이제 그런 작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에도 선거를 보면 공화당, 민주당 선거할 때 그런 류의 이렇게 전략가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등 그쪽 진영의 전략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 최고의 전략가님 질문 네. 하나가 있습니다. 나 아니었어? 저쪽에 하세요. 두 분 다.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선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게 사회적 아젠다가 되면 밴드웨건이 작동할까요? 언더독이 작동할까요? 어느 쪽이 더 작동 가능하다고 보세요? 민주당의 선거가 어렵다. 언더독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당 살려야 된다는 여론이 더 저는 살아날 살려야 거다. 된다가 네.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수 진영 또는 민주당이나 민주개혁 세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주당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들어서 막 실제로 기가 살거나 실제로 이게 대세로서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게 되는 국면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이미 시대적으로 그들이 소수파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좀 강한 적의 내지는 조금 이렇게 어떤 꼭 이거를 발목을 잡고 싶다는 그런 것이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은 막 그쪽이 대세론으로 가기는 전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선거가 근데 만만치는 않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결집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그냥 너무 신경 안 쓰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친민주당 내지는 뭐 민주개혁 진영이 그러니까 뭐 민주당 뭐 정의당 등등을 다 포함해서 자기가 이거를 예. 긴장하자라는 쪽이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황교안이 이렇게 당대표가 되자마자 막 발목 잡기만 주구장창 시전할 때 또 뭐 삭발, 단식 요거 할 때 계속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자신들의 지지율 30%를 공고히 하고 선거할 때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실제로 선거에 가면은 자신들의 지지층만 선거장에 나오게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반쪽짜리 전략이긴 그 하죠. 보궐선거 전략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국 선거의 총선이라는 그 정말 모든 그 각각의 진영에서 총 집중하는 선거가 그렇게 된 적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아직 2월 달도 지금 국회가 남아 있어요. 법으로 이게 정해져 있더만요. 2월 네.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네. 근데 지금 통과시켜야 될 법이 한 130건 정도가 더 남아 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경찰개혁 법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또 일종의 선거 전략이죠. 민주당이 저렇게 뭐 국회에서 개혁 입법 성사시키면 민주당만 덕본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아마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 같고 어쨌건 그 짧게 한번 전망들 해보시고 끝낼게요. 2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또 4% 수준이 가동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길 바라야 되는데 음. 지금 지난번 1월 달에 했던 마지막 국회에서도 여전히 이제 협조를 안 했잖아요. 특히 그 많은 그러니까 190여 개의 법안 중에 본인들의 선거 캠페인과 직결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표결을 안 하고 다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도 쉽지는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선거용 내지는 뭐 선심성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그게 얘기했던 좀 전에 이제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아직까지도 집권 여당을 했던 그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자신들은 실력이 없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그 지원받아서 있었던 두 차례 선거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 그 자유한국당은 대치 강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연휴 중에 넷플릭스에서 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배우 산드라 블록이 나온 영화인데 산드라 블록이 성형수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요? 이 원래 광대뼈가 좀 큰 게 특징인 그렇죠, 분인데 그렇죠. 그거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미국에서 선거 전략가인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쉬다가 볼리비아에 가서 볼리비아 선거에서 몇십 프로 차이가 나는 후보를 당선을 시키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요점을 정리하면 아주 안 되는 사람을 상당히 올리고 상대를 네거티브로 상당히 떨어뜨린 후에 상대의 표를 갈라치는 거예요. 딱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이건 재밌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이것과 연관할 수는 없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시대적으로 이미 약간 과거와 달리 주류가 아닌 비주류 전선으로 갔기 때문에 비주류 입장에서 대치를 강화해서 자기들을 야권의 단일 어떤 대표 세력으로 만들면서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꺾고 자기들은 올려서 최대한도로 이제 4+1 이런 거를 하더라도 표를 가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여간 대치 강화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것 같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결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거나 정반대의 전략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시점에 다른 이슈로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은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발전 못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음력 새해 첫 방송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엄청나게 바쁘세요들 보면 뭐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와중에도 아니 정말 저쪽 신길동에서 오시는 거는 굉장히 멀리 오는 거예요. 이쪽 신길동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저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안산 신길동에서 오시는 김현 부총장님 진짜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은 간단해요. 왜냐면 거기는 당내 경선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그렇죠. 내 남자에 나오는 민영배 파란 남자들? 예. 내 남자 파란 남자들의 민영배 후보는 지금 매주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분도 대단하시네. 네. 거기요 KTX 타면은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성정역이 거기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러네. 아니 근데 거기서 또 여기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농담이었고요. 네. 다 고생들 하시는 건데 자 KTX가 워낙 발전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새날은 물러갔다가요. 이따가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이거 하는 사실은 금요일이 좋아요. 금요일. 시간은 금요일 날한 11시? 오전이요? 그리고 씀하고 바로 내려가. 어려운데 좀 어려운데. 아니면은 잠깐만요. 그럼 마무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마무리하지. 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 그분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하셔도 돼요.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면 어떡해. 아니 그래도 화요일 날 이것 때문에 중간에 딱 비워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선거 운동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요일을 조정하면 내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에 서울 오신다고? 서울에 오니까 회의 때문에 오니까 월요일 날은 어때 월요일. 시간이 근데 어쨌든 시간이 11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 2시는 어때요? 월요일 오후 2시요? 그게 파란 남자들 시간 아니야? 그 사람들 계속 한대요? 이거랑 교체 안 돼? 이러면 화요일로? 어때? 이러면 어때? 팀하고. 가령 2시면은 그게 1시간이면 3시에 열이어서 하죠.